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바로 지방 소멸 위기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은 89곳으로 비수도권의 청년층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률은 무려 51%. 절반이 넘는 국민이 좁은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는 현실인데요.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고요. 수도권도 어려운데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지방 소멸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 지금 추세라면 저희 세대가 가기 전에 정말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국가 균형 성장을 핵심 국정 과제로 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5극 3특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첫 예산안에서도 지방발전 관련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감으로써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것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정부는 지역마다 특화 산업을 키우고 관광과 농업을 함께 발전시켜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지방시대를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에 정책 결정과 재정 배분에 있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가중치를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연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인구 감소, 일손 부족, 고령화에 이상 기후까지 농촌의 현실은 힘겹기만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농가 인구는 약 200만 4천 명으로 줄어들었고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도 55.8%로 처음으로 55%를 넘어섰습니다. 저희도 이 동네에서도 제가 가장 젊으니까요. 노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구 유입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좀 일단 들어와서 그 농촌을 살려야 되거든요.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앞으로도 그런 농사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와서 누가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득 안정도 돼야 되고 소득이 막 들쑥날쑥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특별 지원을 집중하고 지역마다 특화 산업을 키우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직접 듣는 방식의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타운홀 미팅, 지방 현장 간담회, 국민 보고회가 이어졌습니다. 광주, 대전, 부산, 강원, 대구, 경기 북부까지 전국 주요 지역을 찾아 시민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정말 대통령님의 업무 추진비 액수와 사용 내역이 궁금합니다. 네, 말씀 감사.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좀 하면은
나는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는 규정에 따라 다 이미 공개하고 있을 거고, 그건 한번 보세요. 대통령실은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주 재밌는, 제가 이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강원도 도민들의 수준이 엄청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로. 연단도 없고 대본도 없이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소통을 중시한 타운홀 미팅. 각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해 지역의 현안을 직접 제안하고 대통령과 함께 즉각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무회의와 부처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국민에게 공개했습니다.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 보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예년과 같은 형태로 업무 보고하면 아마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책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집단 지성이 모여야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커집니다. 그리고 국정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국정의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이라는 게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업무 보고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국정 운영의 과정을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공개한다는 점에서 정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참여 확대의 상징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추가 검색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편 그렇습니다. 집중국에 예. 인력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 전 집중국이 다 하고 있어요?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 동서울 우체국 거기서만 한 군데서만? 예. 하나만 하고 있단 어느 정도 말이에요? 그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역대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소통하고 필드에 나가서 뭐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결국에는 실천이잖아요. 말만 번지르한 것보다.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한다고 하는 건 신뢰성을 얻는 방법이기도 하고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것이 결국은 대통령이 어떤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를 운영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국민 앞에 낱낱이 소상하게 다 밝혀라.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죠. 타운홀 미팅도 일반인도 들어와서 질문하게 하고 질문받고 답변해주고 이런 과정이 소통이고 그 소통이 MZ나 젊은 세대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또는 그분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의 행보. 그리고 각 부처의 업무 계획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5년의 성과 위에 새해에 더 단단한 민생, 더 넓은 외교, 더 깊은 소통을 위해 뛰겠다는 계획입니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외교 지평 확대와 지방 균형 발전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과 함께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간다는 보관입니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공을 살리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뭔가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안정적이어도 좋을 것 같고
보육을 늘리고 어디에 맡기고 하는 것보다는 내 자녀를 내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부모의 근무 환경을 좀 바꿔서 부모가 직접 퇴근하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보여주기 위한 행정보다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어요. 국민의 바람과 희망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국정으로 2026년은 국민이 더욱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